구독자 여러분, 우연히 들러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필립의 사연방은 그 어느 채널보다 코믹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배꼽이 들썩이도록 웃게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오늘의 포복절도할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정하던 필립의 사연방에 제가 사연을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불혹이 된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는 결혼 전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사실 그대로를 재미있게 써볼게요. 직장 생활을 하며 찌들어버린 저는 30대 중반까지 만나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20대 때는 그래도 나름 연애를 할 만큼 해봤는데 이후부터는 먹고 사느라 바쁜 핑계로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았답니다. 그때까지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노처녀로 늙어가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엄마가 소개팅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정아, 너 남자 소개받아보지 않을래? 엄마 중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네 사진을 보더니 마음에 들어하더라. 그 친구 아들도 널 좋게 본 모양이야. 엄마 친구 아들이랑 소개팅을 하라고? 그건 좀...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그냥 한번 만나봐. 네 아빠 몇 년이면 은퇴라서 그 전에 축의금 걷어야 한다고. 결국 그거였어?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결혼해서 남편을 신경 쓸 기운이 없다고. 이거사, 그냥 한번 만나보기나 해. 나도 그 집 아들내미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멋있다고. 아, 몰라. 안 만날 거니까 더는 말하지 마. 나 잘 거야. 그렇게 엄마의 소개팅 제안을 거절했는데 얼마 뒤 엄마가 동창회에서 거나하게 취했다며 저더러 데리러 오라고 해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쪽도 자기 엄마를 모시러 온 거죠. 그런데 엄마 말씀대로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왜 아직도 솔로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현정 씨 맞죠? 제가 현정 씨 사진 보고 소개팅 해달라고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쭈뼛대다가 취해 있는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엄마 친구분이 저를 부르더군요. 내 며느리다. 예쁜이 내가 찜해놓았으니까 다른 놈 만나지 말고 내 아들 만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많이 취하셨네요. 이끼 아줌마라니. 시엄마가 될 사람한테 아줌마가 뭐야? 순자랑 나랑 사돈 맺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그 남자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더니 저에게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밥이라도 한번 먹자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답니다. 저는 고민을 하긴 했지만 남자가 인물도 좋은데 매너도 좋았고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데이트를 해보니 연애세포가 깨어나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사귀자고 물었을 때 좋다고 대답했답니다.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그런지 다시 소녀로 돌아간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저질 체력이라 퇴근만 하면 집에 가서 잠자기 바빴는데 사랑에 빠지니 피로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을 새우고 데이트하고 출근을 해도 쌩쌩하게 일했답니다. 그런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양가 집안에서 슬슬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론 저와 그도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했네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동창이어서 상견례장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허물없는 사이다 보니 이년저년하면서 선을 넘는 말을 하더군요. 순자 인연이 어떻게 현정이 같은 딸을 낳았을까? 희대의 미스테리란 말이지. 너야말로 기석이 같은 아들을 낳은 게 기적이다. 키 크고 인물 좋고 성격도 쿨한 게 너랑은 딴판이라고. 아무래도 바깥사돈을 닮은 모양이야. 인연이 나 왕년의 모습을 까먹은 모양이네. 야, 나 학교 다닐 때 남자들이 줄 서던 거 기억 안 나냐? 넌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난 아주 피곤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이 못생긴 기집애야. 치, 이게 또 구라를 치네.
말숙이 너한테 줄을 선 건 남자가 아니라 똥개들이지. 동네 개들이 너한테 나는 꼬랑내 때문에 줄을 섰잖아. 야, 이년아.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애들이 비웃잖아. 학교 다닐 때 왕따인 걸 데리고 놀아줬더니 날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엿을 먹여? 이년아, 너 나 아니었으면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야. 두 분의 유치한 농담은 곧 선을 넘게 되었고 엄마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뭐? 내가 왕따인데다 네가 날 구제해줬다고? 지나가는 똥강아지 콧구녕에 생수 흐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김말수, 말은 바로 하자. 네가 학교 친구들한테 맨날 빈대처럼 붙어 다녀가지고 애들이 다 널 피해 다닌 거 까먹었니?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면서 날마다 공짜로 얻어먹으러 다녔잖아. 학교에서 아주 유명했지. 빈대년으로 말이야. 이 오살할 년이 어디서 구라질이야? 네가 봤어? 네가 빈대 붙는 거 봤느냐고? 아우, 열받아. 너 일로 와. 옛날 생각나게 돼지게 패줄 테니까. 농담은 말싸움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를 넘어서 주먹 다짐을 시작했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뜯어 말렸는데 시어머니와 엄마의 힘이 워낙 세서 말리던 사람들이 모두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먼저 엄마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년아, 애들 앞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빈대가 뭐냐? 똥구멍에서 육수 뽑으려나? 그 공격에 엄마는 똑같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년아,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리고 너 빈대 맞잖아. 공짜 좋아해서 이렇게. 엄마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가발이 홀라당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머리가 됐잖아.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 대머리가 됐겠냐? 이 빈대년아. 시어머니는 진짜로 대머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그런 대머리요. 아파서 머리가 빠진 게 아니라 공짜를 좋아해서 까진 대머리가 맞았답니다. 세상에, 내상에. 그동안 머리숱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머리를 보니 가슴이 휑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긴 뭐하지만 나중에 남편 머리가 저렇게 벗겨지면 어쩌나, 자식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처럼 머리가 홀라당 벗겨지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여하튼 가발이 벗겨진 시어머니는 창피했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으악! 샹겔레장에서 사돈이라는 동창년이 내 가발을 벗겨버렸어. 내가 대머리인 건 내 아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 어떡해. 저와 부모님은 억지로 웃음을 참았고 남편은 대머리인 시어머니를 보고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자기 엄마가 대머리인 걸 처음 알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엄마, 진짜 대머리야? 공짜 좋아해서 벗겨진 거냐고. 이 육살할 놈이 엄마를 놀려? 이제 자식들한테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숙자 이 나쁜 년아.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누가 내 머리채를 먼저 잡으래?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생각이 없어. 지 머리채를 잡히면 대머리인 게 까발려질 걸 몰라서 들이대느냐? 어휴.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닥에 떨어진 가발을 주워 시어머니 머리에 다시 씌워주셨습니다. 이리 와, 이년아. 내가 똑바로 씌워줄게. 꺼져 이년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 애들이 다 봤잖아. 아이, 쪽팔려서 얘네들 얼굴을 어떻게 봐? 시어머니는 어린애처럼 계속 우셨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이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 아무런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고 엄마는 다시는 대머리에 대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곧 시어머니는 진정되었고 식사를 하며 다시 분위기를 풀었어요. 그래도 결혼이 파토나지 않아 다행이었죠. 이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고 시댁과 친정 사이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해 들어갔습니다. 양가 집안의 가운데에 살았으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자주 오가셨는데 자주 마주치셨어요. 그럴 때마다 농담도 하시고 장난도 하시며 잘 지냈죠. 다행히 상견례 날처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진짜 공짜를 심하게 좋아하셨어요.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싸운 반찬을 저희 집 냉장고에서 하나 둘씩 꺼내시며 맛을 보셨습니다. 순자가 손맛은 좋네.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으시죠? 그거 어머님 가져가서 드실래요?
저는 당연히 거절할 거라 생각하고 빈말로 드린 말씀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대답하셨어요. 정말이니? 그럼 무말랭이랑 간장게장 그리고 갈비 좀 가져갈게. 우리 집에 먹을 만한 반찬이 없었는데 잘 됐다. 반찬통을 꺼내시고 직접 비닐봉투에 담으시길래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했네요. 아, 네네. 아버님이랑 맛있게 드세요. 그래. 앞으로도 네 엄마 음식 좀 종종 나눠 먹자. 순자가 어릴 때부터 음식을 참 잘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얻어먹겠구나. 네? 아, 네네. 자주 오셔서 가져가세요. 그렇게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들러 엄마가 해주신 반찬을 서리하듯이 가져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둘 다 회사에 있을 때 혼자 들어가셔서 비싸고 맛있는 반찬만 골라서 말이죠. 처음에는 귀엽게 봐드릴 수 있었는데 이걸 매주 당해보니 화가 절로 나더군요. 그렇다고 먹는 거 가지고 뭐라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했는데 역시나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것 같아 말을 아끼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뿐만 아니라 제 옷까지 탐내시며 가져가셨어요. 요즘은 옷에 나이가 불문하다며 하나씩 걸쳐보시며 어울리느냐고 물으셨죠. 며느라,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니? 내가 워낙 동안이라 네가 입는 옷들이 다 어울리는 것 같구나. 너 이 자켓 자주 입니? 안 입으면 내가 가져가서 입을 텐데. 네? 아, 그 옷은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아니다. 이 옷 명품이잖아. 몇 번 입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걸로 가져가마. 아니지. 이 자켓에 어울리는 치마랑 바지도 좀 볼까? 저희 집 옷방에서 쇼핑을 하셨는데 제일 비싼 옷들로만 고르셨습니다. 백화점에 가봐야 명품을 사드리지 못할 걸 아셨는지 저희 집으로 쇼핑을 자주 오셨죠. 또 새 옷을 입고 싶으면 아예 대놓고 백화점 앞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럼 저는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카드를 꺼내 백화점에서 쉴 새 없이 긁어댔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희한하게 저희 신혼집에서 서리를 많이 하셨어요. 옷과 반찬뿐만 아니라 고가의 샴푸와 화장품, 마스크팩 등 비닐봉투에 담아 가져가셨어요. 제가 사드렸는데도 꼭 저희가 쓰는 게 탐이 나셨는지 슬쩍슬쩍 가져가셨답니다. 이 정도면 추접스러운 수준 맞죠? 제 눈에만 시어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죠? 결혼 1주년이 지나자 아빠가 회사에서 은퇴를 하시고 엄마와 함께 치킨집을 차리셨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욕심을 부려 100평의 가게를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들러 치킨과 호프를 한 잔씩 하는 곳이면 좋겠다고 판단하셔서 크게 시작하셨네요.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긴 하지만 치킨은 다른 영역이라 걱정을 했는데 처음 엄마가 만든 치킨을 맛보고는 그런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어찌나 맛있던지. 저희 엄마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평생 이렇게 맛있는 치킨은 처음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치킨집은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가게가 넓어 대기가 거의 없었고 맛있는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었으니 평일이고 주말이고 손님들이 넘쳐났어요. 부모님은 직원을 여럿 구했지만 일손은 항상 모자랐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퇴근하고 한두 시간 정도는 도와드리고 집으로 갔네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치킨집 대박 소식을 듣고 축하보다는 질투를 하셨습니다. 치킨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데다 헐뜯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네 엄마는 치킨집이 잘 된다더냐? 어머님, 완전 초대박이 났어요. 저랑 남편이 매일 가서 일손을 도와야 할 정도라니까요. 뭐시었지? 내 아들을 데려다 닭 튀기게 하고 있다고? 너, 내 아들을 그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냐? 제가 아차 하는 순간 남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가서 1시간만 도와드리는 거야. 저녁 시간에 손님이 몰리니까. 그리고 맨날 치킨에 생맥주를 공짜로 주신다고. 우리 부부 데이트값 따로 안 나가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아이고 이 화상아. 넌 남의 집 가서 종노릇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닭이나 튀기고 있어? 엄마 잊었어? 나 초등학교 때 엄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날마다 떡볶이 만들고 튀김 튀겼어.
그리고 중학교 때는 세탁소를 하셔서 내가 다림질을 손에 굳은 살이 잡히다 못해 터질 때까지 했다고. 또 고등학교 때는 족발집 하셨을 때 내가 엄마 아버지보다 많은 족발을 썰었다고. 아, 그러고 보니 나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네. 엄마, 그동안 집에서 봉사한 봉사료 줘. 이놈의 새끼가. 아유, 짜증나. 니들 밥 다 먹었으면 그만 가라. 엄마, 그러지 말고 장모님 가게에 한번 놀러와. 중고등학교 친구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랑 현정이를 연결시켜준 분들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야 현정이가 예쁘니까 그랬지. 아무튼 난 치킨 별로 안 좋아해.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가든지 할 테니까 잔소리 말고 나가봐. 시어머니는 시샘 때문에 치킨집에는 절대 안 오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과 퇴근해서 치킨집을 갔더니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치킨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답니다. 어머님, 치킨 맛있죠? 그런 대로 먹을 만은 하네. 네 말 듣고 초대박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양념까지 핥아 드셨네요?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내 친구가 모자라다고 하네. 한 마리 더 튀겨와라. 네, 어머님,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입은 그저 그렇다고 하셨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엄마의 치킨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2마리를 더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계산대에 있는 엄마와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치킨 3마리에 맥주 506잔, 총 6만 원 나왔네. 순잔 너 설마 나한테 계산하라는 거니? 이 몸이 행차해 주셨는데 당연히 공짜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오늘은 그냥 가. 처음이고 하니까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진작 그럴 것이지. 친구이자 사돈한테 밥값은 왜 받으려고 하니? 어쨌든 치킨은 먹을 만하다. 열심히 팔아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대신 계산을 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을 도와주러 온 저희에게 무슨 돈을 받느냐며 손사래를 치며 가게에서 나왔네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가 없는 낮에도 치킨집을 찾아가셨답니다. 지인과 둘이 가거나 셋이 갈 때도 있었는데 혼자 가셔서 치킨 1마리를 거의 매일 뜯고 가셨죠. 그런데 한 번도 계산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그렇다 치겠는데 한 달 내내 와서 공짜로 드시고 가시니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이 일을 도우러 갔을 때도 계산대에서 지갑 꺼내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또 그냥 보내드렸어? 계산을 하고 보내야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데 어쩌겠냐? 엄마는 그 말을 믿어?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오셔서는 반찬이고 내 옷이고 마음대로 가져가신다고. 뭐야? 네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막 나가고 있었니? 나 참, 사람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고쳐서 써먹는 게 아니라더니 말숙이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엄마,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짜로 드릴 거야? 그럼 어쩌겠니? 내 자랑스러운 사위의 엄마인데. 일단 넘어가자. 너도 그러려니 하고 있어. 괜히 시어머니한테 뭐라 하지 말고 말이야. 엄마는 기분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사돈지간이니 이해하고 넘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뻔뻔해져서 친구분들을 3명 이상 모시고 왔어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공짜로 드시고 떠나셨죠. 남편은 그걸 보다 못해 따로 돈 봉투를 엄마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한사코 거절하며 괜찮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제 남편은 치킨집에서 매일 일해주는 것도 모자라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와 회식까지 했어요. 손님들이 빠지는 시간을 알고 있으니 딱 맞춰서 수십 명의 직원들과 회식을 했답니다. 엄마 아빠는 남편의 행동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남편 직장 동료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드리며 서비스를 왕창 드렸죠. 그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 치킨집에서 회식을 하는 바람에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부모님이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오서방, 오늘은 그냥 가. 매번 매상 올려주는데 한 번은 그냥 가도 괜찮다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아니에요, 장모님. 저희 엄마가 날마다 오셔서 공짜로 드시는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저까지 공짜로 먹으면 되겠어요? 얼른 받으세요. 아니야, 오늘은 진짜 괜찮아.
자네 덕분에 장사도 더 잘 되고 있으니까 장모가 차려준 밥상 먹었다 치고 넘어가자고. 이러시면 곤란한데. 그럼 장모님,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계산 안 해주시면 다른 곳으로 회식을 갈 겁니다. 아셨죠? 알았어. 앞으로도 자주 회식해. 서비스 팍팍 줄 테니까. 정말 고맙네. 그렇게 남편은 지갑을 닫고 치킨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퇴근을 하고 치킨집으로 향했는데 남편은 야근이 잡혀서 혼자 가게 되었어요. 치킨집 밖에서 보니 이미 만석이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도와드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을 드시더라고요. 며느라.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치킨집 안에 있는 손님들은 모두 저를 주목하며 며느리가 예쁘네, 이야 순자 성공했다, 예쁜 며느리의 치킨집 하는 사돈까지, 그러게 말이야 이 기집애 부러워 죽겠다, 어이 며느님 여기 와서 한 잔 받아 하며 시끌벅적했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 닭을 튀겼습니다. 엄마, 어머님 무슨 일 있어? 친구분들로 가게를 꽉 채웠네? 글쎄다. 다들 방금 들어와서 나도 잘 몰라. 일단 주문 들어온 거 다 튀겨보자. 현정아, 알바생 공고 냈으니까 며칠만 더 수고해줘. 다음부터는 도우러 오지 않아도 돼. 에이,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빨리 닭이나 튀기자. 그래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직원 3명과 같이 닭을 신나게 튀기고 양념을 버무려서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드렸답니다. 또 생맥주에 소주, 복분자까지 술과 치킨을 엄청나게 드셨어요.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드셨는데 양이 어마어마했답니다. 나중에 계산서를 봤는데 치킨 80마리와 술값을 더해보니 23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보통 하루 매상보다 많이 나와서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공짜로 드시더니 미안해서 모임하는 분들을 모두 불러들인 것 같았죠. 그래서 시어머니 흉을 본 게 죄송한 마음이었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술병에 손가락을 치며 손님들을 주목시켰어요. 여기 봐, 모두들. 오늘 우리 회식은 나의 사돈, 나의 친구 순자가 공짜로 먹여준다네. 다들 박수! 와, 말숙이 사돈 잘 먹었습니다. 이야, 엄청 먹었는데 공짜로 주신다니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단골할게요, 사장님. 저와 부모님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시어머니를 보았는데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테이블을 모두 차지해서 다른 손님을 받지 못했는데 공짜로 먹고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엄마가 가게 입구로 달려가시더군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맛있게 드셨죠? 모두 조심히들 가세요. 그리고 말수가, 넌 내가 챙겨줄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나갈래? 어머나, 우리 순자가 날 주려고 치킨을 싸주려나 보네. 그래, 알았어.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리자 엄마는 가게 문을 닫고 잠그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저와 아빠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숨을 길게 내쉰 엄마가 말문을 열었어요. 말수가, 김말숙, 계산하고 가라. 뭐야? 그럼 너 나만 남으라고 한 게 닭값 받으려고 그런 거니? 치,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야, 어제 내 아들이 여기 와서 회식했다며? 그런데 네가 돈을 안 받고 보냈다고 들었다. 네 사위는 공짜로 회식시켜주면서 왜 난 안 되는 거냐? 너 사람 차별하니? 그거야, 내 사위가 그동안 팔아준 게 아주 많아서 그런 거고 너는 날마다 공짜로 처먹었잖아. 게다가 오늘은 너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받지 못했다고. 당장 계산하고 나가. 아이고, 꼴랑 치킨 팔면서 어지간히 지랄하네. 야, 김순자, 좋은 말 할 때 비켜. 아니, 네 꼬라지를 보니까 그동안 네가 공짜로 처먹은 치킨값까지 다 받아내야겠다. 인연이 돌았나? 순자야, 나야 나 김말숙, 소림여고 캡장 김말숙이라고. 지난번 상견례 자리에서 봐줬더니 내가 한물 간 줄 아나 보네. 너 지금 나한테 덤비면 뼈도 못 추릴 거니까 비켜. 마지막 경고야. 경고는 그만하고 덤빌 테면 빨리 덤벼라. 네가 김말숙이든 김말똥이든 오늘은 절대 곱게 나가지 못해. 이게 까부네. 좋아, 간다 이년아.
시어머니가 의자를 발로 밟고 공중으로 떠서 엄마를 향해 날아들었어요. 슈퍼맨의 자세로 주먹 하나를 뻗으면서 말이죠. 엄마 역시 의자를 밟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날라차기 자세로 발을 쭉 뻗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중에서 격돌했는데 엄마의 발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명중하며 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휴, 별거 없네. 야, 김말숙. 네가 왕년에 어땠을지 몰라도 난 옛날에 김순자가 아니라고. 고작 한 방 먹였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다시 간다 이년아. 얼마든지 와봐. 230만 원어치 패줄 테니까 나도 간다. 엄마와 시어머니는 공중을 붕 떠서 날라차기로 여러 번 붙었는데 시어머니만 쌍코피가 터졌답니다. 반면 엄마는 얼굴에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셨어요. 분하다. 소린여고의 대장 김말숙이 이렇게 당하다니. 안 되겠어. 필살기를 써야겠군. 김순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돼줄 준비해라.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남아있던 맥주를 드시곤 취권 동작을 하셨습니다. 비틀비틀 거리시며 엄마의 빈틈을 찾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유치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고 시어머니의 어설픈 공격을 모두 막아내셨습니다. 하, 핫, 얍, 좁어, 호이자. 나의 치권을 받아라. 습! 배가 없네. 내 얼굴 한 번에 건들지도 못하네. 계속 들어와봐, 빈대 대머리녀나. 두 사람은 권법을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엄마가 압도하셨습니다. 이윽고 지쳐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엄마가 놀란 얼굴로 물으셨어요. 뭐야, 이년 왜 가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너 여기 접착제라도 발랐냐? 이년아, 머리 건들지 마. 이거 심은 거란 말이야. 1,000만 원 넘게 들어서 머리를 심었다고. 그 순간 구경하고 있던 저와 아빠,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고 웃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있는 엄마 역시 깔깔거리며 복수하셨어요. 뭐? 머리에 심었다고? 야, 네 머리는 공짜 좋아해서 까진 건데 뭐하러 심었냐? 어차피 또 대머리로 벗겨질 텐데 말이야. 이거 나 우라질려나. 너 설마 진짜 뽑으려는 건 아니겠지? 다 뽑아버리겠다. 호이자 쪼뽀! 엄마는 시어머니의 머리에 심겨있던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뽑아버리셨어요. 얼마나 세게 많이 뽑으셨던지 잠시 후 시어머니는 비구니의 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년 용서 못해. 내가 이 머리카락을 심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빈대를 붙은지 알아?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며 아껴서 심은 머리란 말이야. 너 돼졌어. 남한테 빨대 꽂고 모은 돈으로 심은 거니 별로 아깝진 않겠네. 그리고 말수가, 넌 대머리가 어울려. 공짜 좋아하는 년이 대머리 까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이제 겨우 대머리에서 벗어났는데 또 대머리를 만들어. 너 오늘 초상날 준비해라. 이젠 봐주는 거 없어. 들어와. 저와 아빠는 두 사람을 말리려고 다가갔지만 기운이 너무 세서 뒤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마치 소림사의 고수들이 맞짱을 뜨는 기운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서 구경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계산만 하고 나가면 그만인데 끝까지 못 내겠다며 엄마를 공격했습니다. 몸이 지친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깔린 닭뼈를 집어 던지며 엄마를 몰아내려고 했답니다. 이년아, 이거나 먹어라. 네 다리 몽둥이를 곧 이렇게 발라주도록 하지. 슝슝.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내가 던지는 닭뼈가 날아가며 나는 소리여. 슝슝. 이에 엄마는 이리저리 몸을 피해 다니다가 한 방에 때려 눕힐 계획이 있었는지 저에게 주방에 있는 반죽통을 가져오라 하더군요. 한정아, 반죽통 가져와라. 그래서 반죽통을 엄마 앞에 들였더니 손으로 반죽통 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죽통의 하얀 반죽이 동그란 구멍을 내며 자동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소용돌이가 몰아친 것처럼 멈추지 않고 뱅글뱅글 돌아갔답니다. 엄마는 반죽을 손으로 탁 하고 치셨는데 시어머니에게 우박 같은 반죽이 날아갔어요. 몸에 두 방을 맞은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밀치며 뒤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아, 저년이 그새 뭘 수련한 거야? 왜 이렇게 강한 거지? 이 김말숙이 이렇게 밀리다니 믿을 수 없어. 날마다 반죽을 젓고 또 젓다 보니 이렇게 고수의 손이 되었지. 너, 내 치킨이 왜 맛있는 줄 알아? 왜 퍽퍽살이 부들부들한 줄 알아? 그거 바로 내가 닭을 두들겨 팼기 때문이야. 이제부터는 너를 반죽으로 입히고 두들겨 패주마.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기름에 튀겨주겠어. 이년아, 아직 나 살아있거든.
어디 해봐. 끝까지 가서 내가 널 결단 내줄 테니까. 이야! 시어머니가 달려들었지만 엄마의 반죽 투척 공격을 연거푸 맞으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곧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반죽물을 입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지쳤는지 가쁜 숨을 내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에 엄마는 진정한 치킨 맛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반죽이 된 시어머니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헙! 핫! 쭈버! 호이자! 널 튀겨버리겠다. 호이자! 오르르르르! 호이자! 오르르르르! 그만! 내가 졌다, 순자야. 그만하고 끝내자. 네가 이겼다고. 이년아, 끝을 내려면 계산을 해야지. 당장 카드 내놔. 그게 나 카드 정지됐어. 머리 심는데 다 긁어버려서 한도 초과됐다고. 순자야, 일단 외상으로 하고 나중에 갚으면 안 될까? 아직 니년이 덜 맞았구나. 어떻게 2차전으로 가볼까? 이번에는 니년의 곁털과 똥꼬털도 죄다 뽑아버리겠어. 진짜야, 순자야. 내가 패배했는데 거짓말을 왜 하겠니? 진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단 말이야. 그럼 맞짱은 내가 이긴 거네. 좋아. 일단 니년이 오늘 처먹은 거랑 그동안 공짜로 처먹고 간 계산서를 뽑아서 정산을 해봐야겠어. 현정아, 카운터 밑에 네 시어머니 장부 가지고 오너라. 엄마는 그동안 공짜로 주셨다면서 모든 걸 기록해 두셨더군요. 아무래도 언젠가는 꼭 받을 생각을 하시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들고 가서 펼쳐봤는데 시어머니가 그동안 공짜로 드신 치킨값과 맥주값이 170만 원이더라고요. 게다가 오늘 친구분들과 회식한 게 230만 원이었으니 총 400만 원의 외상값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치킨집에서 400만 원어치를 공짜로 먹은 사람을 보셨나요? 무슨 한우집도 아니고 횟집도 아닌데 이 가격을 채울 때까지 공짜로 먹은 시어머니가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장부를 펼쳐 시어머니 눈앞에 들어 보였고 400만 원에 오늘 가게 테이블 망가진 거랑 이자까지 다 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너 때문에 오늘 장사 꽁쳤고 가게 개판이 돼서 500만 원은 받아야겠어. 내 말에 이의 없지? 500만 원? 순자야, 너무한 거 아니니? 그냥 원가 400만 원만 받아라. 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그래, 좋다. 내 사위의 엄마니까 400만 원에 끝내자.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그게 내가 연금 받는 거랑 매달 용돈 받는 걸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대충 6개월 이상 걸리겠는데. 뭐 6개월? 이년아,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년 아직 덜 맞았네. 안 되겠다. 너 이년 기름에 튀겨버리겠어. 따라와, 이년아. 순자야, 그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봐줘. 시어머니는 진짜로 기름에 튀겨질까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싹싹 빌었습니다. 반죽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동자만 보였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곧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떼어내셨어요. 그런 말이야. 내일부터 몸으로 때워라. 내가 보기 2개를 줄게. 1번, 맨날 나한테 처맞는다. 2번, 치킨집에서 알바를 한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8시간씩. 뭐, 맞거나 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순자야, 나 일머리 없어서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분식집이랑 세탁소를 말아먹었잖아. 너한테 어려운 거 안 시켜.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고. 어서 골라. 1번? 아니면 2번? 2번. 맞는 것보다 이래서 갚는 게 낫겠다. 알았어. 내일부터 몸으로 때워서 내 빚을 갚도록 할게. 그래, 그럼 해결됐네. 대신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빠지면 그땐 반죽물로 끝나지 않아? 기름에 튀겨서 잘근잘근 씹어 먹을 거야. 알아들었어? 알았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게. 그러니까 나 좀 보내줘. 너 그러고 가면 바깥사돈이 뭐라 할 텐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지금 반죽물을 끼얹은 데다 내 머리카락이 죄다 뽑혔지. 이를 어쩐다. 에휴, 저기 주방 가서 대충 샤워해. 그리고 머리카락은 나중에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다시 심어주든지 할게. 그게 정말이야? 알았어. 아니, 알겠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성. 시어머니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주방으로 들어가 반죽물을 씻어냈어요. 그리곤 모자를 쓰고 치킨집에서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다가가 여쭈어 봤습니다. 엄마, 아까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진짜 소림사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도사 같았다고. 맨날 반죽을 만들다 보니 그 지경까지 이르렀지 뭐니. 예, 현정아, 너 오늘 있었던 일은 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라. 당연하지.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어. 그런데 어머님이 이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말숙이녀는 공짜 좋아하는 빈대이긴 하지만 자존심이 세서 두들겨 맞은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바깥 사돈한테도 비밀로 할걸.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응징한 엄마는 승리의 V를 그리며 다음 날을 기대하셨습니다. 이튿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치킨집에 갔더니 진짜로 시어머니가 출근을 하셨더군요.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질을 하는데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나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말도 마라. 네 엄마한테 제대로 당해 삭신이 쑤신다고. 예, 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라. 어제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라고. 네? 아, 네.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와 대화 몇 마디를 하는데 주방에서 엄마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말수가 여기 와서 주방 믹싱 좀 해라. 기름기가 있어서 미끄럽다고. 네, 사장님 지금 갑니다. 예, 나 가봐야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너도 내 아들도 여기 오지 마라.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으니까. 아, 네네,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갔고 저는 남편이 치킨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알바를 시작했다고 말해주었어요. 뭐? 엄마가 여기서 알바를 하신다고? 일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갑자기 왜 그러지? 아, 어머님이 그동안 공짜로 치킨 드신 게 미안하시다면서 먼저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대. 오호,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아는데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뭐야, 무슨 일이 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어머님이 우리 둘이 보는 앞에서 일하는 걸 보이기 싫으시다니까 우린 여긴 그만 오자. 치킨 먹을 때만 오자고. 그래, 우리 대신 도와주실 엄마가 오셨으니 그래도 되겠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오랜만에 알지? 어머, 그러고 보니 우리 그동안 치킨집에 오느라 불끈한 밤을 보내지 못했네. 좋아, 내가 오늘 당신을 잡아먹어버리겠어. 쩌뽀 호이짜. 쩌뽀 호이짜? 그건 무슨 구호야? 무슨 소림사 영화로도 본 거야? 아니, 그보다 더 리얼한 걸 보았지. 아주 대박인 게 있어. 잊지 못할 액션.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덕분에 치킨집에서 더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이와 둘이서 보내는 뜨거운 밤을 황홀하게 보냈죠.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2명을 데리고 가서 치킨을 먹었는데 시어머니의 모습은 180도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치킨무와 서비스 과자를 가지려고 일어서자 어머님이 저를 앉히시며 말하더라고요. 예, 며느라, 너 가만히 있거라. 해야지. 어머님, 저한테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다, 가만히 있어. 네 엄마한테 또 혼날라. 시어머니는 아직도 엄마한테 겁을 먹고 있어서 손님들에게 굽실거리며 서빙을 했고 엄마가 시키는 일은 군소리하지 않고 다 해내더군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외상값을 모두 갚았다며 치킨집에서 일을 그만해도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할 말이 있었는지 몸을 꽈배기처럼 꼬며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아, 나 일을 잘하면 머리 심을 돈 준다고 했잖아. 그동안 진짜 열심히 일한 거 알지? 그럼 열심히 일한 거 알지. 네 덕에 가게가 아주 깨끗하다고.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지? 머리 심을 돈을 달라고? 나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니? 네가 날 조졌을 때 그랬잖아. 일만 잘하면 머리를 원상복구 시켜준다고. 그야 빈말이지. 내가 미쳤다고 네 머리를 심어주겠냐? 에이씨, 너 지금 나 놀린 거냐? 난 진심을 다해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내가 지금 반죽하느라 집중을 못했네? 이 반죽으로 닭을 튀길까 너를 튀길까? 엄마의 손길에 반죽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더니 말을 고쳐서 하셨답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내가 말을 잘못했네. 순자야, 나 머리 심을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계속 치킨집에서 일할 수 있을까? 너만 허락해주면 열심히 일할게. 그래? 좋아. 어차피 너 나가면 사람을 뽑아야 하니 계속하는 것도 괜찮겠네. 고마워 순자야.
그런데 나한테도 이 반죽 기술하고 치킨 튀기는 기술을 알려주면 안 될까? 왜? 나한테 다시 맞짱 신청하려고? 반죽으로 날 튀겨버리려고? 아니, 나도 홀에서만 일하는 것보다 닭 튀기는 기술을 배워서 치킨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지. 절대 너한테 덤비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쫄기는. 농담한 거야, 기집애야. 알았어, 내일부터는 반죽하고 퍽퍽살을 때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걸 알려줄게. 대신 제대로 안 하면 너를 말랑하게 조져줄 거야. 순자야, 무섭게 왜 그러니? 이제 네가 내 위라니까. 싸움도 위고 서열도 위라고. 절대 너한테 반기 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엄마는 끝까지 농담으로 시어머니를 겁먹게 하시며 일을 가르쳐드렸어요. 3개월 뒤, 시어머니는 치킨집에서 번 돈으로 다시 머리를 심으셨는데 계속 치킨집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엄마랑 사이가 좋아지기도 했고 손발이 잘 맞아서 일 처리가 굉장히 빨랐어요. 어느 날 주방에 들어갔는데 두 분의 호흡을 보고 입을 떡 하고 벌리고 말았습니다. 호잇! 쪼보!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때려라! 쪼보! 다 됐다! 순자야, 받아라! 허짜! 받았다! 반죽물에 조져버리갔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풍미가 더해질 것이리라! 호짜! 그리고 옆에 직원이 엄마가 버무린 닭을 받아 튀김기에 튀겼답니다. 마지막 양념을 버무릴 때는 조금 놀라웠어요. 엄마와 시어머니가 맨손으로 닭을 이리저리 때려가며 양념을 묻히셨어요. 헷! 헷! 양념아, 잘 스며들어라! 아, 뜨거워, 순자야! 난 이건 못하겠다. 이거 그냥 주걱으로 버무리면 안 될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손으로 해야만 구석구석 스며들어. 맛의 기쁨이 2배가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맨손으로 양념 버무리기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버무려. 아, 알았어, 보스. 이 두 손에 허물이 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어. 얍, 얍! 두 분은 그렇게 환상의 콤비가 되어 지금까지도 치킨집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바로 임신이랍니다. 남편과 둘만의 시간이 많다 보니 무흐한 밤을 보냈거든요.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아졌고 저와 남편도 더 행복해지는 거로 사연이 끝이 나네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글을 줄입니다. 모두 감사해요. 쩌법! 오늘의 사연은 정말 코믹해서 배꼽이 가출할 만한 사연이네요. 여러분의 배꼽이 들썩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